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며칠 못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학원에서 휴강공지 드렸는데 다 받으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의가 4월 첫째 주까지는 또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상표 기본 강의 끝나고 또 디자인 기본 강의 할 건데, 좀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쉬시라는 게 아니라 복습을 좀 철저히 하시라는 취지고, 그 디자인 1회독, 2회독까지도 좀 다시 한번 보고 오시라는 취지로 상황 봐서 한 2, 3일 정도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표법 기본 강의고요. 하지만 특허법 데일리 테스트 항상 복습을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10일회죠. 데일리 테스트 10일회. 이거 보고 상표법 쪽지시험 8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데일리 테스트 10일회. 갑은 발명 X를 추론해서 특허를 받았다. 발명 X는 A, B 및 C를 구성요소로 하는 발명이다. 이해관계인 을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무효 사유는 진보성 위반을 주장하였다. 그 증거로는 A로 구성된 선행발명 1과 B로 구성된 선행발명 2이다. 그러나 기각이 확정되었다 라고 합니다. 기각이 확정. 갑이 특허를 받은 건 발명 X라 하고, 발명 X는 A, B, C로 구성된 발명을 말하고 특허 등록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을이 갑을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주장한 무효 사유가 진보성이 하자고, 증거로 제출한 게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인데, 선행발명 1은 구성요소 A, 발명 2는 구성요소 B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결합해서 쉽게 나올 수 있겠느냐와 관련해서 심판은 쉽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쉽지 않다라고 해서 기각이 확정되었습니다. 본안 심결 확정이 되면 뭐가 나오죠? 일사부질이라는 게 나와요. 일사부질. 자, 일사부질이 나온 상태에서 1번입니다. 을은 다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 발명은 선행 발명 1로부터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무효 심판이 일사부질 원칙에 위배되는가? 다시 무효 심판 청구합니다. 기각이 확정됐는데 다시 을이 갑을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죠. 그 사유는 신규성입니다. 신규성 위반이고, 증거는 선행 발명 1, 구성요소 A로 된 걸 증거로 제출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논외로 하고 일사부질이만 보겠습니다. 자, 전심판이 있고 후심판이 있어요. 일사부질이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누구든지 본안 심결 확정,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 다시 심판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시 심판 청구한다라는 게 동일 심판을 말해요. 동일 심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전심판 갑을이고요. 후심판 갑을, 누구든지 전심판의 본안이 확정됐어요. 기각 확정됐죠? 본안 확정. 심판 동일합니까? 무효 심판, 무효 심판 동일합니다. 자, 증거 볼게요. 동일 증거네. 선행발명 1이 있죠. 전심판의 동일 증거. 동일 사실일까? 동일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 사실인지는 얘랑 얘를 비교합니다. 동일 사실이 아니죠. 따라서 일사부질 위반이 아닙니다. 네. 후심판의 승소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낮아 보이지만 적어도 일사부질이는 아니다 라는 거고요. 또 문제 2번입니다. 을은 다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선행발명 1, 2에 더하여 C로 구성된 선행발명 3을 근거로 진보성 흠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 발명 1, 2, 3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특허 발명의 X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경우 무효 심판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가 보겠습니다. 역시 전심판의 심결이 확정됐고 후심판은 또 의리갑을 상대로 똑같이 무효 심판을 청구하고, 그리고 무효 사유는 전심판과 마찬가지로 진보성을 주장하고 있고, 증거로는 선행 발명 1, 2, 3 구성 요소는 A, B, C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일사부재리 볼게요. 자, 누구든지 본안 확정, 다시 심판, 동일 심판, 전 심판도 무효 심판, 후 심판도 무효 심판이죠. 동일 사실입니까? 자, 전 심판 진보성, 후 심판 진보성, 동일 사실입니다. 동일 증거인가요? 얘랑 얘는 전 심판에 있죠. 동일 증거에 더하기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는데, 요거 관련해서 판례가 있죠. 새로운 증거 제출했을 때 전심판, 즉 요거를 뒤집을 만큼 유력한 증거이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이걸 뒤집을 만큼 유력한 증거가 아니다 라고 하면 동일 증거로 봐주죠. 동일 증거. 그럼 누구든지 본안 확정, 다시 심판, 동일 사실 맞고 동일 증거도 맞네. 얘는 일사부재리 위반이겠네요. 그쵸?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동일 사실, 동일 증거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동일 증거에 대해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과된 경우도 동일 증거다라고 했던 거고, 한번 사례로 만나봤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런 식으로 좀 보시겠고, 데일리 테스트 여기까지 보고요. 안녕하세요. 상표법 기본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기 전에 역시 오늘도 데일리 테스트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1차 특허법 데일리 테스트입니다. 12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휴강을 했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휴강을 하고, 요즘에 제가 이 강의를 우리 그 1차 커리큘럼을 6월, 빠르면 6월 안에, 늦으면 7월 안에 좀 끝내고 선행학습을 좀 같이 함께 해보자 라는 취지로 하다 보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다른 일을 못 하더라고. 제가 강의 말고 또 다른 게 수주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는 거 못 하고, 그나마 하고 있는 게 특허청 심사기준 개정하는 거랑 아이패드 시험 출제하는 거, 검수하는 거 정도 하고 있고, 좀 벅차더라고요. 좀 벅차고 그런데, 그래서 강의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이게 좀 강의 양이 많아지니까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힘이 나는 일이 있었어. 오늘 딱 힘이 나는 일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에 특허 2차 특허법 강의를 하기 전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작년 아이프스터디 종합반 분이신데, 장문의 글로 편지 같은 걸 보내주셨더라고요. 특허법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대. 그거 얘기 듣고 또 재밌어지는 거야. 이런 피드백. 그러니까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피드백 좀 줘요. 딱 다들 들으니까 역시 나는 천직이야. 이런 식으로 또 재밌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작년 종합반이셨는데 작년에 강의를 거의 못 들으셨대요. 사정이 있어서 강의를 거의 못 듣고 시험장 갔다 오긴 했는데, 올해 다시 이제 1차를 하시고 지금 올해 특허법 우리 지난달 했던 거 있죠? 그거 듣고 있는데 2회도 듣고 계시대요. 아마 조만간 요 강의도 들으실 것 같아요. 강의도 들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어떤 저에게 힘이 나는 메시지를 주셔서 그분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분께 고마워요. 덕분에 다시 힘있게 좀 강의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잠깐 잊고 있었어. 그런 어떤 피드백이 저를 이쪽으로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한 6, 7년 전부터 그렇게 했었어. 처음에 강의할 때는
주말에만 했었어요. 주말에 이제 일주일에 한 달에 딱 8번. 그것도 하루에 1시간 반? 이 정도만 해서 한 달에 8번 하면서 2차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강의를 좀 그렇게 비중을 두진 않고 뭔가 아르바이트 느낌으로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수험생이 이제 그때 몇 분 계셨거든. 한 분 이렇게 계셨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이러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그분은 인생 걸고 오셨잖아. 얘기하다 보니까 그쵸? 2차 이제 코앞에 있으니까 인생 걸고 오셨는데 야, 내가 강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난 이런 데서 강의를 하면 안 되겠구나 들어갔고, 일단 그분 커리큘럼 다 해줘야 되니까 그 해는 이제 6월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안 했어. 그냥 강의 열어달라고 하는데 학원에서 안 했고, 그러다가 또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데 그런 피드백이 이제 있으니까 재밌는 거야. 그래서 다시 왔을 때는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왔거든요. 한 1년 뒤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4년, 5년, 6년 지나니까 좀 뭔가 무뎌지잖아. 무뎌지지 않게 재밌다고 해줘요. 제가 잠시 잊고 있어서 초심을. 그래서 맞아, 내가 이 강의를 이렇게 집중하려고 했던 게 합격하면 합격했다는 소식이 너무 기쁘고, 떨어졌어도 이제 또 감사하게 연락 주시고 또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다른 직업 찾아보겠다 이렇게 저랑 얘기하는 게 또 물론 우리는 합격하는 거야 또 얘기를 했는데, 여튼 그래서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기분 좋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밌대요. 난 재밌다는 사람 많이 못 봤어. 내 강의 듣고 재밌다 하니까. 재밌는 거 맞아요? 재미있어요? 엎드려서 열받기야. 보죠. 12회. 갑은 2021년 4월 16일. 이날이 제 생일이에요. 4월 16일. 연도가 다르지. 예, 그리고 4월 16일 특허 출원을 하면서 청구 범위에는 X1 및 Y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기재하였고, 22년 7월 22일 설정 등록이 되었다. 자, 날짜 나온단 말이야. 우리 1차 시험에 날짜 등장하거든. 그럼 팁을 드리자면, 이게 날짜가 나오거나 아니면 주인공이 나와요. 갑을 병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잘 표시를 해놔야 돼. 그러지 않으면 논점 잡기가 어렵거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주체는 갑을 이런 거 나오면 얘는 동그라미 표시해서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게끔 다시 볼 때. 그리고 날짜는 이렇게 표시해서 좀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해보시고, 타임테이블을 잘 그려야 1차 시험 사례 문제 잘 맞출 수 있고 2차 시험도 당연히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설정 등록되었다. 갑의 경쟁사인 을은 X2 및 Y로 구성된 조성물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갑은 을에게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날짜 적어볼게요. 21년 4월 16일 21년 4월 16일 출원 하면서 청구 범위에는 X1 및 Y를 포함하는 조성물 X1 플러스 Y로 구성된 조성물을 청구하고 있고요. 22년 7월 22일 22년 7월 22일 등록되었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경쟁사 을이 X2, Y로 구성된 조성물을 실시하고 있다. 을은 X2 플러스 Y로 구성된 조성물을 실시하고 있네요. 이게 갑이 이렇게 특허 출원했고 등록받았고 을이 이렇게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다 라는 거죠. 한편 특허 발명 관련 분야에서 20년 5월 17일 어디 있나? 여기다. 그렇죠? 20년 5월 17일자로 선행 발명 1과 23년 4월 2일자로 선행 발명 2, 23년 4월 2일자로 선행 발명 2가 공지되었다라고 하네요. 공지,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공지가 됐어요. 공지.
자, 균등침해 인지와 관련해서 발명의 구성 중 X1을 X2로 변경한 것이 용이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행 발명 1과 2를 고려할 수 있는지 답하시오. 우리가 아직 특허법 기본 강의 듣고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논점인지 모를 수 있어요. 당연한 거야. 그냥 듣고 복습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복습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 교재를 보거나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더 깊게 이해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균등침해 어떻게 돼요? vs 해볼게요. 자,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논외로 하고 변경됐죠? x1을 x2로 변경해서 실시하고 있어. 균등침해에 해당하려면 뭐 만족해야 돼?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이렇게 나누죠. 적극적 요건.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변경 가능성, 변경 용이성 이렇게 되죠. 변경 가능성이 뭡니까? 변경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 변경 용이성은 통상의 기술자 수준 봤을 때 X1을 X2로 바꾸는 게 쉬워야 된다는 게 변경 용이성. 그럼 권리 범위가 이 균등 범위가 살짝 늘어나는 거지. 하지만 소극적 요건 뭐예요? 의식적으로 제외되지 않았을 것, 즉 출원 경과를 참작해서 포대 근반원의 원칙상 의식적으로 권리 범위 제외된 부분은 균등 범위 속하지 않게 되고 또 자유, 기술, 실시, 기술일 수도 있죠. 자유, 기술. 이게 뭐예요? 의리 판매하는 제품이 출원 전 이미 공지됐거나 그로부터 용이한 거. 이건 이제 자유, 기술. 이 문점은 이거야. 변경 용이성을 물어보고 변경 용이성. 변경 용이성 판단할 때 자, 변경 용이성 판단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지? 과거보단 현재보단 미래가, 더 미래가 기술이 발달할 거니까 변경 용이성은 점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컨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보단 현재가, 현재보단 미래가 특허권의 권리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될 거야. 그렇지? 변경이 더 용이해지니까, 변경이 용이해지면 균등 범위가 더 넓어지니까. 이에 대해서 변경 용이성 판단 시점에 대해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침해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학설 대립이 있지. 판례는 어디 있어요? 판례는 침해 시설의 입장이야. 침해 시설. 그렇죠? 왜? 균등론이라는 건 특허권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왕 보호해주는 거 좀 더 넓게 침해 시설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출원 시설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허권자가 출원할 때 청구범위 작성해서 출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20년까지인데 나중에 15년, 20년 뒤에 기술이 발달해서 용이한 부분까지 미리 상상을 해갖고 청구범위에 넣는다? 현실적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해 시설이 통설 판례야. 통설 판례. 침해 시설 기준으로 볼까? 출원 시설 기준으로 먼저 보자. 이거 해결해 볼게요. 자, 출원 시설 기준으로 보면 출원 시를 기준으로 변경 용이성을 판단하게 된다면 선행 발명 1은 고려할 수 있지만 선행 발명 2는 고려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야. 그리고 어딨나? 침해 시설 기준이면 침해하고 있죠, 여기서? 침해하고 있으니까 이때 기준이면 선행 발명 1은 물론 선행 발명 2까지 고려해서 용이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차이야. 출원 전에 있는 선행 발명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건 이견이 없어요. 출원 후에 공개된 것까지 고려할 수 있느냐에 이견이 있는 거야. 판례에 의하면 둘 다 고려할 수 있게 되죠. 근데 핵심은 선행 발명 1을 고려할 수 있다, 요게 아니라 2까지 고려할 수 있다, 요게 핵심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핵심이 어디 있는지까지 살펴보셔서 우리 2차 진입장벽을 좀 낮춰봅시다. 저기까지 알아야지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거야. 우리 그 균등 요건 중 변경 용이성 판단 시점에 대해서 조금 더 피부로 와닿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표법 기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래서 오늘도 특허법 복습하는 차원에서 데일리 테스트 13회입니다. 13회. 다 풀어보셨죠? 단톡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갑은 특허 발명 A의 특허권자이다. 을은 발명 B를 대한민국에서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 갑은 2025년 4월 1일 을에게 침해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을은 갑을 상대로 권리범행 심판 청구했다. 갑이 A를 등록을 받았고 을에게 침해 금지를 청구하고 있어요. B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자 을이 갑을 상대로 반대로 권범심을 청구한다. 이게 확인해익이 인정되겠느냐라는 확인해익. 설문 1번 확인해익이 인정되겠느냐라는 그 이유가 침해 금지 청구에서도 B라는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심리하는 범위를 보면 얘랑 비교해보면 여기가 더 많은 걸 심리하잖아. 굳이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판례 원심은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분쟁의 중간적 해결 수단이라는 이유로 확인해익을 부정했어요. 원심은. 하지만 대법원은 확인해익을 긍정해요. 왜냐하면 권리범위 확인 심판 자체의 어떤 고유한 기능이라는 게 있어. 분쟁의 어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고유의 기능이 있고, 또 특허법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되고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 권리범위 침해금지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확인해익을 부정할 수도 없고요. 또 특허법 164조 보면 침해 소송이랑 어떤 심판과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어요. 침해 소송이 있고 심판이 있을 때 필요하면 중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단 말이야. 그 말은 심판이랑 소송이 별개 절차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을 한 거잖아. 그리고 164조를 보면 뭐 얘가 먼저 청구됐다, 아니거나 얘가 먼저 청구됐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즉 심판 청구라든가 소송의 소제기 시점에 선호 가리지 않고 두 개를 병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익이 있다라고 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결론 설문 문제 1번 확인해익이 인정될 것인가? 인정된다라는 거죠. 인정된다. 자, 설문 2번은 이 침해소송 계속 중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기각이 확정됐어. 기각이 확정되면 무슨 말이죠? 지금 소건범위잖아. 그럼 권리범위 결국은 속한다라는 의미죠. 속한다라는 의미. 이 속한다라는 그 내용이, 이 기각 확정된 내용이 요 법원을 구속할 것인가? 구속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속한다를 전제로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근데 구속력은 없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죠. 없다. 구속력은 없다. 대신에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 내용은 구속력은 없지만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어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뒤집을 수 없게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우리가 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민사소송법 내용이에요. 민사소송법. 좀 유력한 증거? 이거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큰 의미가 안 와닿을 수 있거든. 근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민사소송법 배우면 우리가 유력한 증거라는 파트가 따로 있어. 만약에 유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걸리면 속한다라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데 속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려면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해야 돼. 판결문에 우리 법원이 왜 권리범위의 심판의 그 확정 심결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 설치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위법한 거예요. 단순히 유력한 증거가 강력한 증거를 넘어선다.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죠. 이건 이제 시험 안 나와. 이건 민소 영역이야. 이거 알면 좀 더 와닿거든. 구속하는가? 그렇지 않다. 다만 유력한 증거는 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됐어. 자, 우리 이제 상표법 기본 강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상표 기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강의죠. 이번 주 마지막 강의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 4회 만나고 있어요. 주말에 3일 이렇게 좀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어제도 좀 말씀드렸듯이 권유해드리면 하루는 쉬어줘야 돼. 어떻게 계속 달립니까? 하루는 좀 쉬어주면서 그렇게 좀 준비하시고, 혹시 인강 들으시는 분 중에 직장인이다 또는 다른 사유로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 반나절이라도 좀 쉬어주세요. 마음 편하게. 잘 쉬는 것도 능력입니다. 잘 쉬는 것도. 잘 쉬어줘야 또 그만큼 할 수 있어요. 한 달 뒤에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그죠? 엄청 우리 뒤에. 물론 시험 금방 와요. 금방 오는데, 그래도 주관적으로 느껴지기에는 금방 오는데, 객관적으로는 아직 멀었어. 멀어갖고 마라톤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상표법 92조까지 봤어요.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까지 봤고, 오늘은 특허권 등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할 권리입니다. 물론 여기 보기 전에 역시 특허법 데일리 테스트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4회죠. 벌써 14회예요. 우리 11월까지 계속 할 거예요. 우리 상표법 기본 강의 끝날 때까지는 특허법 데일리 테스트 할 거고, 상표법 기본 강의 끝나면 상표법 데일리 테스트 할 거고, 그리고 또 디자인하고 또 특상 디자인을 또 특허할 거고, 이렇게 계속 갈 거니까 항상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재 문제 풀어야 될 건 딱 4개예요. 첫 번째는 기본 강의에서 제공되는 쪽지시험, 두 번째로는 데일리 테스트, 세 번째로는 우리 기출 26년치 약 1000문제 정도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7월인가 6월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7월인가 6월인가부터 7월부터 같아. 7월부터 매달 40문제씩 모의고사 한다 그랬어. 그거면 충분해. 차고 넘치니까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데일리 테스트 보겠습니다. 14회. 다 풀어보셨죠? 보죠. 갑은 발명 A, B를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고 발명 A를 청구 범위에 기재해서 특허 출원을 하였다. 한편 을은 발명 A를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고 병은 발명 B를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갑이 을의 실시에 대응해서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 조치, 두 번째는 병에게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 조치,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데일리 테스트 14회. 갑이 발명의 설명에 A, B 기재하고 청구 범위에 A를 기재해서 출원합니다. 출원했어. 그런데 을이 A를 실시하고 있고, 을이 A를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고, 병은 B를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갑이 을 또는 병한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시면 이렇게 하고 있네. 자, 일단 갑은 특허권자 아니죠. 특허권 아니기 때문에 특허 등록 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지. 보상금 청구권이에요. 보상금 청구권. 특허법상 보상금 청구권은 요건을 뭘 요건으로 해요? 출원 공개. 출원 공개를 요건으로 하죠. 출원 공개 후 무단 실시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시하고 있는데 출원 공개 안 됐잖아. 그러니까 출원 공개 되게끔 유도해야 돼. 아직 강제 공개 안 됐기 때문에 출원 공개 신청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보상금 청구 언제 나와? 경고를 받거나 안 때부터지. 출원 공개된 사실을 안 때부터 언제까지? 설정 등록 시까지. 또는 출원 공개 후 경고를 받거나 안 때부터 설정 등록 시까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돼? 안 때 뭐 을이 알아서 아는 거고 병이 알아서 아는 거고 경고해야 되겠죠. 두 가지 액션이 필요한 거야. 첫 번째 출원 공개, 두 번째 경고. 근데 보상금 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어? 설정 등록되어야 행사할 수 있죠. 설정 등록 안 되면 행사 안 되면 뭐 해야 돼? 설정 등록되기 위해서 심사 청구해야 되지. 언제 등록받아? 빨리 등록받아야 되죠. 어떻게 가? 우선심사. 근데 우선심사 신청하려면 우선심사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심사 사유 있어요? 있잖아. 출원 공개 후 무단실시. 출원 공개 후 무단실시 우선심사 사유죠. 특허법 61조 1호 됐죠? 61조 1호의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해. 설정 등록되면 권리 행사하면 되겠고 설정 등록 후에도 무단 실시하면 특허권 행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 그럼 어떤 액션이 필요한 거야?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액션이 필요하게 되죠. 그죠? 그럼 무단 실시라는 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잖아. 청구범에 A 넣었는데 A 실시할 때야. 얘는 무단 실시 아니죠? 무단 실시 만들어야 돼. 어떤 액션이 필요할까? 여기서 을한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요거 1, 2, 3, 4가 필요한 거야. 1, 2, 3, 4. 여기는 1, 2, 3, 4의 조치. 출원 공개 신청, 경고, 심사 청구, 우선 심사. 이렇게 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1, 2, 3, 4 있는데 하나 더 해야 돼. 비청구범이 없잖아. 뭐 해야 돼? 보정해야 돼. 보정. 플러스 보정해서 A, B 현재 A인데 B를 추가하는 보정을 해야 되겠죠. 추가. 그래야 무단실시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5개의 하나의 조치가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왜요? 분할? 분할? 네. 분할해도 되긴 해. 실익이 분할해도 되긴 하는데 응? 그지? 분할이라는 건 언제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출원일체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럴 때 또 특허법 기본 강의했었죠? 보정이 안 될 때 분할의 실익이 있어요. 보정이 안 되는 건 이제 최후 거절료 통지 이후 보정 47조 1항 2호 또는 사무시기 보정은 감잘명 백에 해당해야 돼. 감잘명 백. 그래서 감잘명 백이 아니다 라고 하면 분할해야지. 이건 이제 예전에 데일리 테스트에서도 봤던 거고. 요 조치 필요한 거죠. 얘는 4개, 얘는 5개. 그래서 1번은 4개, 2번은 5개.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런 거 문제 길게 하면 2차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가 여러분 2차 시험 진입 장벽도 낮춰줄 거고 1차 시험 사례 문제는 너무 쉽게 풀리게 할 겁니다. 계속 따라와 주시고요. 부담되게 막 많이 풀 필요 없어. 제가 해드리는 것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6장입니다. 특허권 등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할 권리.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마스크를 좀 쓰고 할게요. 약한 감기에 걸려서 쓰고 하고, 휴강하기에는 우리가 휴강을 몇 번 해갖고 휴강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다 갑자기 추워졌어요.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눈 오고 막 그래서 개나리가 펴있고 막 벚꽃이 핀 데가 조금 있길래 따뜻하겠거냐고 잠바를 안 입고 산에서 좀 뭘 했어요. 했는데 감기 바로 걸리대. 그래서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신기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이제 이제 막 만 39, 이제 곧 40 다 돼가는데 내년이 40이구나 만으로. 근데 3월 말에 눈 온 거 처음 봤어. 이렇게 한방눈이 내리는 건 처음 봤어요. 3월 말에. 지금 눈 오기 전에 분명히 벚꽃을 봤거든요. 벌써 폈어 하면서 벚꽃을 봤는데 좀 이따 눈 내리더라고.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벚꽃 보러 갈 사람 다 있죠? 우리 아직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2차 시험이지. 1차 시험 아직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으니까 좀 쉴 건 쉬고 이렇게 공부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쉬어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상표 기본 강의 할 때 그런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추천을 드리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전에 특허법 대일 테스트 15회죠. 벌써 15회예요. 이거 차곡차곡 쌓이면 엄청 날 거야. 이거 문제 왜 이렇게 길어 이럴 수 있는데 더 놀랄 말은 이거 1차 기출이야. 1차 기출이에요. 1차 기출. 현행법에 맞게 조금 수정해서 한 겁니다. 이거 2차 기출, 1차 기출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장에 등장을 해요. 1차 시험에. 사례 연습풀이가 많이 안 돼 있으면 당황스러운 거야. 돼 있으면 덜 당황스러운 거죠. 돼 있자고요. 보죠. 1차 특허법 15회. 자, 갑은 자신이 특허받은 제품을 매년 25,000개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시설을 완공하여 1년, 년이 하나 들어갔네. 1년간, 25년 1년간 10,000개를 제조 판매했다. 그럼 생산 가능 수량이 몇 개예요? 생산 가능 수량은 매년 25,000개네. 25,000개. 25,000개. 매년이에요. 매년. 25,000개 생산할 수 있고, 이 중 25년 1년간, 25년 1년간 10,000개를, 10,000개를 제조해서 판매했다. 25,000개짜리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10,000개밖에 못 팔았어. 쫄딱 망했죠? 쫄딱 망했어. 그 이유는 이제 의리 침해해서 그런데 갑의 제품 한 개당 판매 가격이 11,000원. 개당 가격이 11,000원. 잘 보이나? 뭐 잘못 보나? 이렇게 안 보이지? 점심 안 먹었거든요. 10,000원. 11,000원 맞죠? 11,000원. 그리고 한 개당 2개. 이게 법조문으로는 단위 수량당 2개. 이렇게 돼요. 개당 2개. 이익액이 1,000원. 1,000원이다. 을은 갑의 특허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침해내. 25년 1년간 15,000개. 이게 갑이고요. 을이 25년간 15,000개. 더 많이 팔았네. 권리자 따로 있고, 더 많이 파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사람이 돈을 버는 것 같아. 결국은, 판매 15,000개를 제조 판매하였다.
의뢰 제품당 판매 가격은 10,000원이고 이익액은 2,000원. 얘는 10,000원, 이익액은 2,000원. 이다. 한편 갑의 특허 제품 실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출액의 5%. 합리적 실시료. 합리적 실시료는 매출액의 5%이다. 많이도 받네.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단, 의뢰, 제조, 판매 행위가 특허권 침해한 것으로 보겠고 특허권자 갑이 침해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은 제로, 없다라는 거죠. 판매 불가 판매 불가 수량은 0개, 제로라는 겁니다. 보시죠. 1번 128조 2항, 2번도 3번도 128조 2항이네. 그럼 128조 2항부터 보죠. 128조 2항 어떻게 되지? 양도수량, 침해자 양도수량이죠. 양도수량에 이거 조문 복잡하잖아. 그래서 한꺼풀 쌓아 올라가야 돼. 하나 다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양도수량 곱하기 단위수량당 이익액. 가까이 적을까? 양도수량 곱하기 이익액. 이게 128조 2항 1호죠. 2호는 합리적인 실시료죠. 합리적인 실시료. 좀 더 적어볼게요. 양도수량에서 뭐 빠져? 판매 불가수량 빠지죠. 특허권자가 침해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수량 빼야 돼. 여기서 빠지는 게 판매 불가 수량인데 이거 몇 개? 제로. 이거 제로인 상황이고 0개. 근데 이거 맥스 어디까지? 생산 가능 수량이죠. 생산 가능 수량. 그게 어떻게 돼? 맥스 생산 가능 수량에서 실제 판매 수량이죠. 실제 판매 수량. 실제 판매 수량. 이거 누구 거? 특허권자 거. 특허권자가 내가 연간 25,000개 만들 수 있는데 10,000개 만들어서 팔았어. 맥스 15,000개 범위에서 15,000개 범위에서 양도 수량. 이거 누구 거? 침해자 거. 그리고 누구 거? 특허권자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게 1호죠. 이게 1호. 좀 넘어갔네. 1호고 2호는 합리적 실시료죠. 어떻게 가는 거야? 합리적 실시료. 요거 판매 불가 수량에 대한 양도 수량만큼은 단위 수량당 이익액 못 달라 그러잖아. 그렇죠? 하지만 실시자가 침해자가 판매 불가 수량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팔았으면 그 사람 돈 벌었잖아. 거기 돈 달라 그래야 되겠지. 이거랑 이거 초과 수량. 그렇죠? 초과 수량. 이거에 대해선 합리적 실시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맞죠? 특허권자가 판매 불가했지만 침해자 너가 팔았으니까 돈 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로열티. 생산 가능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수량에 대해서 이 범위 내에서는 양도 수량 곱하기 단위 수량 등 이익액하고 여기서 초과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 범위 넘어가는 거 초과 수량에 대해서 합리적 실시료 상당히 이게 맞죠? 이렇게 해서 합산액 청구하는 겁니다. 이게 2호. 2호 좀 빠졌다. 2호 또 뭐 있지? 이 초과 수량이랑 판매 불가 수량을 합산해서 합리적 실시료를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빠지는 거 있죠? 못 빠져. 이거 전제가 뭐예요? 침해자 원래 나한테 로열티 내고 썼어야 돼 라는 컨셉이거든? 근데
실시 허락할 수 없었던 불가에 따른 수량이 있다면 요거까지 뺀 다음에 실시를 받아야 되겠죠. 제반 서정 살펴보니까 특허권자 너는 애당초 실시 허락을 할 수 없었네 라는 거. 그에 따른 수량 빼야 되지. 그래서 이거 이해를 하세요. 이해. 암기하기보다 이해하고 주문을 보셔야겠습니다. 복잡하죠? 오늘 이 문제를 한 이유는 우리 상표 기본 강의에서 특허법 128조에 대응되는 거 상표법 110조를 볼 거거든. 128조 1항 특허법 128조 2항 1호 2호는 상표랑 똑같아. 그래서 특허 똑같다 하고 넘어갈 거거든. 그래서 오늘 이거 하는 거예요. 복습 차원에서. 보죠. 자, 1번. 특허법 128조 2항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하시오. 1호, 2호 계산하면 되겠다. 생산 가능 수량 몇 개? 25,000개. 25,000개. 실제 판매 수량 몇 개? 10,000개. 그럼 맥스 몇 개? 15,000개죠. 15,000개가 돼. 15,000개 범위 내에서 양도 수량 몇 개? 15,000개. 딱 떨어지네. 그렇죠? 15,000개. 이 판매 불가 수량 없고 단위 수량당 이익 이거 누구 거? 갑 거. 갑 단위 수량당 이익 얼마? 1,000원. 놀랍죠? 이게 1차 기출이야. 계산하면. 계산해본 지 너무 오래됐죠? 해야 돼. 익숙하지가 않더라고, 처음에. 15,000개 곱하기 1,000원 하면 얼마야? 공이 6개네. 1, 5, 0, 0, 0, 0, 0, 0.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500만 원이네. 1호에 따른 금액 1,500만 원. 2호에 따른 금액은 초과 수량 제로. 그렇죠? 딱 맥스만큼 딱 팔았잖아. 초과 수량 제로. 판매 불가 수량 제로. 2호 제로. 그러면 1호, 2호 합하면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 1,500만 원입니다. 1번 다. 128조 2항 1호에 따른 금액은 1,500. 2호에 따른 금액은 제로. 합쳐서 1,500이 됩니다. 됐죠? 2번 보죠. 갑 공장의 생산 능력이 연간 2만 개라면 상기 1회 손해액. 생산 가능 수량을 2만 개로 바꿨어. 이 2만 개래. 봅시다. 그럼 맥스 10,000개. 근데 15,000개 팔았어. 그럼 어떻게? 10,000개. 맞죠? 단위 수량당 2에 곱하면 1,000만 원이네. 1호는. 2호 나오죠? 왜? 15,000개 팔았는데 10,000개만 1호에서 계산했으니까 초과 수량 몇 개? 5,000개. 불가 수량 없고 합리적 실시료가 얼마나 그랬지? 여기 있네. 매출액의 5%. 매출액 잡아봅시다. 5,000개에다가 곱하기 을이 매출액 어떻게 잡지? 을 매출액 어딨나? 여기 있네. 계단 가격. 계단 가격이 10,000원이잖아. 5,000개 곱하기 을 계단 가격. 1, 100, 1,000만 개, 만원. 곱하기 몇 프로? 5%. 옛날에 암산 됐는데. 5,000원? 10,000원 하면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둘, 셋, 넷, 다, 여, 일곱, 5.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상하다. 5,000만 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맞죠? 5,000만 원. 5,000만 원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5%면 이게 어떻게 계산해? 2분의 1. 이렇게 하면 편하겠다. 그쵸? 5%죠. 2분의 1 하면 얼마야? 2,500. 10분의 1 하면 250이네. 250.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나 몰라. 됐죠? 이렇게. 250 합치면 1250. 2번 정답 1250. 이거 계산 맞아요? 잘 해줘. 밥 안 먹어. 사실 밥은 핑계고 계산 잘 못해. 1250. 되셨죠? 1250. 맞나? 맞아. 정답이라도 써올걸. 3번. 갑 공장의 생산 능력이 3만 개라면 손해 이번에 3만 개래. 센스 있으면 계산할 필요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3만 개, 판매 수량 10,000개, 맥스 여기다 적자. 얘도 여기다 적어야지. 밑에다 3만 개. 그럼 이 맥스 2만 개, 양도 수량 15,000개, 1,000원, 1,500. 초과 수량 없죠. 그래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초과 수량 없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생산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은 1번이랑 같아요. 정답이. 4번 128조 4항 침해자 이의계획을 손해액으로 보는 거죠. 요건 필요 없어서 지우려고요. 필요 없나? 필요 없다. 필요 없어서 지울게요. 이런 스타일로 2차도 있어요. 2차 기출 특허에. 1차도 있고 2차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1차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128조) 사항은 침해자의 이의계획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거야. 그럼 지웠네. 이게 몇 개 팔았지, 우리? 15,000개 팔았죠. 계단 가격이 10,000원이었던 것 같아. 이익액이 야, 얘는 장사 잘하네. 얘보다 비싸. 어떻게? 이게 맞나? 문제 내가 잘못 적었나? 이럴 수가 있나? 아무튼 더 비싸네. 자, 2,000원이야. 그럼 침해자 이익액은 얼마예요? 요거 곱하기 요거겠죠.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여 30. 그러면 7개. 넷, 다여 7.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천만 원이 손해액으로 추정되겠네. 정답 3천만 원. 산수는 각자 하세요. 혹시 틀리면 제가 틀리고 여러분이 맞아. 3천만 원. 계산은 다 아시겠죠? 128조 5항. 이거 뭐죠? 합리적 실시료죠. 합리적 실시료. 합리적 실시료 여기 있다. 매출액이 5%. 매출액 구하자.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매출액 나오겠다. 그쵸? 7개. 15. 하나, 둘, 셋, 넷, 다여 7.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억 5천에 5%. 5%면 2분의 1, 10분의 1 하면 되겠다. 그죠? 10분의 1 먼저 할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분의 1 쉽다. 750이죠. 750. 정답? 750만 원. 얼마 만에 산수를 해보는 건지 모르겠어. 2차 시험에 공학 선택하시는 분들은 전자계산기 줘요. 선택 과목 시간에. 근데 특허는 계산기 안 줘. 계산하셔야 돼. 이런 스타일이 이제 그 민법에도 있을걸요? 연대채무? 계산하는 거? 이런 스타일이 민법 연대채무에 또 있어. 그럼 문제 풀어보셔야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3표 기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마스크를 쓰고 할게요. 하고 제가 어제 집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찜질방에서 잤어요. 자고 한 새벽 한 4시에 일어나서
좀 뭐 좀 하다가 지금까지 있어요. 오늘은 참 열심히 산 것 같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일했어. 보람차네요. 여러분도 보람차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한 조로 묶어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조인데, 한 분 더 계세요. 한 분 더 계시고, 그분도 현장에 나오시는데, 지금 다른 수업 듣고 있고, 그분은 이제 율비스 독서실 쓰시니까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될 거예요. 여성분이시니까 같이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들도 이제 지금 서로 인사해봤어요? 안 해봤어? 우리 지금 오후 시간인데 오전 시간 있잖아요. 오전 시간 2차 수업이거든. 근데 한 4분, 3분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친해. 벌써 반말해. 그래서 이상하다. 오후가 중학반이고 오전은 단과네. 이상하다. 생각이 좀 있어.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랑은 밥을 한번 먹었어. 밥을 한번 먹어서 내가 인사시켜줘서 그랬고 내가 아직 인사를 안 시켜줬구나.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이렇게 뵙는 자리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농담이에요. 대학생도 아니고 자기소개. 농담이고. 네. 보죠. 우리 16회 보겠습니다. 쪽지 시험 16회. 갑은 킥보드 구성 요소 ABC로 했어요. 개발해서 등록받았다라고 합니다. 갑은 킥보드 생략할게요. A, B, C를 결합한 발명을 특허 등록을 받았고 1번 을은 갑이 특허 받은 킥보드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다. 제작은 생산, 판매는 양도. 생사 양대 수수청에서 다 실시죠. 실시고 갑이 을에게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했다. 이거 민사상 침해금지 청구한 게 아니라 형사상 침해죄를 묻겠다라는 거예요. 고소라는 건 형사상 침해죄를 묻겠다는 거야. 고소했다. 특허권 침해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을에게 고의가 필요한지 답하시오. 고의 필요합니까? 특허법 225조에 목이 내일 괜찮을라나?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요. 225조에 근데 오늘 이거 끝나고 제가 입문자 설명회 있거든. 처음 하는 건데 꼴도 안 좋고 목소리도 안 좋고 좀 그러네. 225조에서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또는 전용 실시권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문 어디에도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뭐라 그랬어? 고의범만 처벌한다 그랬죠? 판례에 의할 때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이때 고의가 미필적 고의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고의 필요하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심지어 이제 적진 않을게요. 여기 판례가 뭐라 그래? 침해자 입장에서는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더 나아가서 그걸 용인하려는 내심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침해 적을까? 침해임을 인지하고 이거 용인하겠다라는 내심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죠. 맞단 말이에요. 고의 필요하냐?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요하다. 자, 2번. 병은 구성요소 A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다. 병은 A를 제작하네. A. A를 제작 판매니까 A를 실시하고 있네요. 구성요소 A는 특허받은 킥보드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하니까 A는 전용품이 되는 거죠. 전용품. 특허법 127조 1호. 그렇죠? 특허법 127조 1호로고 이에 갑이 병에게 특허권 침해죄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다. 침해죄에 해당하겠느냐? 일단 직접 침해인지 볼게.
간접 침해인데 일단 리갈 마인드 자체가 직접 침해를 고민해 보는 거야. 그러고 안 되면 간접 침해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항상 순서야. 직접 침해인지 볼게요. 직접 침해인가요? 아니지. 아니면 근거대. 근거 뭐예요? AR 구성 요소 완비원칙상 직접 침해는 아니죠. 직접 침해는 아니야. 왜? All Element Rule. 이거 어디서 나와? 97조. 특허법 97조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AR 이렇게 가죠. 어디로 이어져? 균등론 이렇게 이어지죠. 주변 한정주의 이렇게 이어지잖아. 여기까지 할게요. 직접 침해 아니야. 간접 침해 맞죠? 간접 침해는 맞아. 자, 여기 있다. 요 케이스는 직접 침해였어. 직접 침해는 침해죄를 물을 수 있어요. 지금 쟁점은 간접 침해에도 침해죄 물을 수 있니라는 거야. 간접 침해에도. 간접 침해 침해죄 물을 수 있나? 벌써 까먹으면 어떡해. 물을 수 없어요. 왜? 판례가 말하기를 직접 침해에 미수범, 미수에 그쳤다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간접 침해를 기수범처럼 처벌한다? 근데 기수범은 처벌하는데 간접 침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놓자. 간접 침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벌한다? 간접 침해는 뭐예요? 직접 침해 전 단계고 침해 예비적 단계에 불과해. 침해 예비적 단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기수범처럼 처벌하면 형벌의 불균형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 형벌의 어떤 균형상 안 맞다라는 거. 또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처벌할 거면 법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근거로 특히 이거 하나 보세요. 직접 침해에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데 침해 전 단계인 간접 침해를 기수범 처벌처럼 처벌하는 건 죄형 법정주의 반한다. 그래서 간접 침해, 침해죄 안 된다. 물론 간접 침해 행위 한 자한테 침해 금지 청구는 할 수 있어. 민사상. 하지만 침해죄를 물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3번 정은 갑이 특허를 받은 킥보드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다. 갑이 고소하지 않아도 정에게 특허권 침해죄를 물을 수 있는가? 구특허법, 옛날 특허법은 특허법상 특허권 침해죄가 뭐였어? 친고죄였어. 친고죄.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반의사 불법죄가 됐죠. 그래서 처벌할 수 있어. 하지만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 갑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 안 된다는 게 반의사 불법죄. 되셨죠? 우리 상표 지금 기본 강의하고 있는데 상표법은 침해죄가 비친고죄죠. 그래서 얘가 특실 D, 얘가 상 이렇게 돼. 상이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요자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친고죄 대표적으로 하나 더 있는데 특실상대 다 비밀유지 명령 위반죄 친고죄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기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119조부터 보실 차례입니다. 특허에는 특허 취소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상표에는 특허 취소 신청이라는 제도는 없고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이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취소라는 단어가 공통되긴 하지만 전혀 다른 제도예요. 전혀 다른 제도. 전혀 다른 거야.